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자, 피가 사람 몸을 흘려야 되는 거 당연한데 한의학적으로 왜 당연할까?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하면은 피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피는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 액체를 좀 쉽게 표현하면은 물. 자, 그러면 인체에서 물이 계속 흘러다닌다. 흘러다니는 것이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당연한 그 이유를 한의학적으로 좀 더 설명 가능하죠. 물. 자, 이 병에 물. 이 병에 물 있어요. 자, 물. 이 속에 있는 물.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뭐 괜찮아요. 어차피 틀릴 건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흐른다. 자,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계속 있어서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썩죠. 그러니까 물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움직여야 되죠. 물이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인체에서도 물에 해당되는 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썩죠. 그래서 물이 썩는 거, 피가 썩는 걸 갖다가 어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피가 썩는 거, 한 대 맞아가지고서는 멍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증명해? 피가 혈관 통해서 피가 돈다 하는 거, 그런 개념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서양에서도 1822년인가 이때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죠. 그 이전에도 피가 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다고 했다가 야, 피는 사람 몸속에서 계속 순환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가 어떻게 생기냐, 주로 칼싸움 많이 했죠. 1628년 이 정도, 22년 이 정도 되면은 1500, 1600년이니까 뭐 총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보통은 칼싸움 많이 해요. 칼싸움 하다가 손 딱 잘려 나갔어. 피가 어떻게 나오죠? 탁걸 쏟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피가 어떻게 되냐? 피는 그 부분에서 그냥 쏟는 거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피가 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윌리엄 합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피는 도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해요. 끈만 하나 있으면 돼요. 끈 하나 가지고서는 팔을 묶어요. 어느 정도 묶어야 되겠냐? 꽉이 어느 정도예요? 10%질 때까지? 10%질 때까지 막았다. 그러면은 10%진 때까지 누르면은 혈관이 정맥, 동맥 어디가 막히는 걸까요? 동맥? 그러니까 팔에서 이렇게 했을 때 동맥까지 흐르지 못할 정도 묶을 수 있을까요? 되죠. 가능하죠. 그래서 동맥까지 꽉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은 동맥까지 뭉쳤으니까 부어나는 데가 있겠죠. 붓는 데가 있겠죠. 묶은 위쪽이 부을까요? 아래쪽이 부을까요? 동맥을 묶었을 때, 동맥까지 묶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통할 정도, 이게 뭐 저리고 시퍼래지고 뭐 할 정도로, 시퍼래지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썩을 정도로 세게 묶었다 했을 때 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흘러서 내려가다 보니까 부을 때가 어디예요? 위쪽이 붙죠. 그런데 이걸 갖다 조금 풀러서 동맥은 풀르고 정맥 정도 묶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깐 누르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피는 내려가지만은 올라온 게 못 올라오죠. 어디가 부어요? 아래쪽이 붙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얼마나 세게 묶느냐, 이걸 보고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래서 피가 도는 것이구나. 그래서 1922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혈액의 순환에 대한 대여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자, 혈액은 순환한다 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동맥 정맥이 있어서 순환한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동맥과 정맥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느냐? 동맥 정맥은 알았지만은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려면은 모세혈관. 자, 그럼 모세혈관 누가 발명했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장에 가면은 신장에서 뭐 좀 생각나는 용어 있어요? 신장 하면은 신장 구조에서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사람 이름 들어가는 신장 구조에서 사람 이름. 힌트? 말씨예요. 말씨. 예. 네. 말씨. 말피기. 몰라요? 초면이에요? 말피기 소체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선배들은 다 알았던데. 그냥 모르면서 아 했나 보다. 말피기 소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말피기 소체. 말피기 소체. 없으면 나도 이상한데. 말피기 소체. 네? 말피 기소체가 아니라 말피기 소체. 예? 말피기. 말피기 소체. 나오죠? 다행이다. 난 내가 틀리는 줄 알았네. 자, 말피기 소체. 자, 말피기 소체 하면은 이 사람이 신장에서 이 말피기 소체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놓고 내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피기라는 사람이 소체를 발견했는데 신장에서 그런 소체를 발견했는데 그걸 뭐를 가지고 발견했냐? 1600년대예요. 1620년 이후. 네, 그 정도 때. 말피기 씨가 뭘 가지고 자기 연구를 했느냐? 현미경. 자, 현미경을 가지고 말피기라는 사람이 현미경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다 보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 보니까 신장에도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이 모세혈관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말피기가 모세혈관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은 피가 동맥을 통해서 나갔다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다시 들어와서 흐른다 하는 이런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혈액 순환에 대해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증명을 하고 나서야 이렇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대부분이 내 목숨 걸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표를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한의학에서는 아까 말했던 피 당연히 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썩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연구해? 그러니까 한의학이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많았죠. 그죠? 아까 이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피가 돌아야 되는 거. 기가 돌기 때문에 피가 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했으니까 기가 도니까 혈자 기집애에서 혈은 기를 따라서 기와 배합되니까 기가 흡수되니까 같이 돌아. 당연한 거야. 그것이 어떻게 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더 알고 그 이치를 설명해 줬으면은 한의학이 좀 더 현대 과학적인 이런 쪽으로 발전했을 것인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이 현대 과학적인 것보다 이런 사유를 통해서 그 이치가 맞는 쪽으로 가면은 그쪽 이치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음양병원도 그래서 그런 이치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발전이 엄청 크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정체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측면의 발전이 아니라 임상적인 측면에서 임상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질병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저렇게 치료도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아주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증상이 바뀌면서 그 증상에 맞춰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하여튼 이 얼굴을 보면 내부 장부의 변화가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인지했고, 그럼 얼굴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뭐죠? 얼굴 색이 좀 변할 수 있겠죠. 열 팍 받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되고, 뭐 좀 아주 편안하고 좋으니까 막 하고 이렇게 좀 늘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탁 인상 쓰고 막 이래야 되겠죠. 뭐 이런 것처럼 이 얼굴의 색깔이 변화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건 파악할 수 있겠죠. 색깔 변화. 솔직히 근데 파악돼요? 잘 안 되지. 자, 이 친구는 약간 얼굴 하얀 편이고, 어떤 친구 얼굴이 약간 검은 편이고, 이 친구는 약간 빨간 편이고, 이 빨갛던 얼굴이 하얘지고 파래지고 하는 것이 구분이 쉬울까? 쉽게 구분되면 참 좋죠. 근데 원래 있던 색에서, 원래 있던 얼굴 색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걸 갖다 파악한다는 것. 쉽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색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쉬운 것이죠. 그러면서 뭐 눈에 뭐 총기가 있다 없다, 총명하다 하면은 신기가 있구나, 그렇지 않다 흐리멍텅하다 하면은 이 사람 갈 때가 다 됐네 하는 것처럼 그 눈의 어떤 신기 상태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좀 진단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또는 저기서도 관상에서도 중앙토가 되죠. 중앙토에서 코가 아주 복스럽게 잘 생기면은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균형이 맞아야 되냐, 여기 이게 3등분이 딱 균형이 맞느냐, 그 다음에 각각 중앙에 따라서 장부를 배속시켰어요. 요 중앙에서 나타나는 장부 배속. 자, 몸 중앙에 이렇게 쭉 장부를 배속한다면은 오장육부, 어떤 걸 배속할까요? 오장 배속할까요? 육부를 배속할까요? 이렇게 쫙 가운데 오장을 배속하거나 육부 배속하거나 둘 중 하나죠. 자, 여러분들 오장 배속해야 된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에요? 자, 발표한 거 기록해 주세요. 발표한 걸로. 자, 왜 발표한 거를 기록하라고 할까요? 정답이니까. 왜 그럼 오장을 갖다가 왜 가운데를 배속할까? 이유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뭐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오장을 가운데 배속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정답을 말했으니까 한번 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유는 잘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또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도 또 힌트를 주게. 신체 배열이랑 비슷해서. 인체 배열과 비슷해서 아마 그럴 것 같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오장을 가운데 배속한 이유. 오장과 육부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오장은 가운데 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면 일단 쉽게 생각하라 했죠. 가장 쉬운 것 중에서 한의학적인 내용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음양이죠. 둘 중 하나니까. 둘 중 하나 이것도 음양으로 배속시키면 편해요. 오장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가운데하고 옆에 봤을 때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양일까? 잘 모르겠으면은 오장과 육부 중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음양으로 봤을 때 더 속에 있는 것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더 속에 있는 거. 그럼 오장과 육부 중에 더 속에 있는 게 어떤 거죠? 뭐 둘 중 하나죠. 자, 그러면은 오장과 육부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눌 때 오장이 음이에요, 양이에요? 그럼 육부는 양. 그러니까 오장과 육부를 음양을 나눠서 더 속에 있는 것이 음이었죠. 오장이었죠. 바깥에 있는 게 양이었고. 그러면 가운데 배속을 봤을 때 가운데하고 양쪽 옆을 봤으면은 어디가 음양이라는 건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유추는 가능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몸 가운데 있는 것은 오장에 해당되겠구나. 옆에 있는 것들은 육부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 양쪽 눈썹 사이
미간, 요 미간 요 부분, 그다음 요 윗부분, 요 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장이 배속한다. 비장, 심장, 폐, 비, 뭐 신 이런 식으로 배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미간에 뭐가 자꾸 나고 뭐 이상하다 하면은 미간 부위가 자꾸 뭐가 난다. 이 친구 저 미간에 뭐 뾰루지 났네. 혹시 심장 관련되는 부분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유추는 가능하죠. 그래서 물으면은 또 물었는데 맞다 하면은 졸제 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다 맞아요. 심장이 막 신경증이 두근두근 뛰는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해당되는 부위의 변화들 이런 걸 가지고 진단에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얼굴에다가 다 배속을 시켰어요. 장부라든가 몸 구조물 전체를.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딱 보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지금 이랬던 얼굴이 갑자기 뭐 한쪽이 이렇게 축 처진다 하면은 이건 또 어디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각 전체적인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이상들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요. 이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혀예요. 혀까지만 보고서 끝내도록 할게요. 사진 올리라고 했더니 사진 올릴 정도 시간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옆 사람들이 혀를 한번 보세요. 자, 서로 민망하겠지만은 민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기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번 옆 사람들 혀를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나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줘야 소용없어요. 자, 옆 사람들한테 없으면 혀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옆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혀. 자,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제 본인 혀를 갖다가 보는 것이 가장 편하죠. 본인 혀를 볼 때는 금방 여기 한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찍었어요?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겠지만은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거 올리라고 안 할 테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본인 혀. 자, 혀를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자, 사진 찍어보세요. 자, 사진 찍으세요. 사진들. 고개를 끼울등할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요. 자, 사진 찍어요. 검색하지 말고 본인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잘 찍었어요? 네, 찍어보세요. 쪽팔리 하지 말고 한번 찍어보세요. 자,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고서는 사진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이 혀를 갖다가 관찰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세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혀를 딱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혀가 다 보이게 찍은 사람도 있고 조금만 보이게 찍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만약 이 손이 혀라면은 혀가 다 보일 정도로 쭉 빼서 찍은 사람도 있고 요만큼 메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환자한테 자, 혀를 좀 봅시다. 자, 환자예요. 아파서 왔어요. 자, 혀 좀 봅시다 하면은 이렇게 메롱하잖아요. 메롱하면은 내 혀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혀를 좀 볼게요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쭉 내미세요. 해서 혀를 쭉 내미세요. 쭉 내밀어야죠. 혀를 안 내밀면 안 되죠. 혀를 쭉 내밀어요.
지금 맛이 갔어. 자, 아까지 했는데 혀가 안 나와요. 그러면 혀 빼고서 볼 수도 없으니까 환자한테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고 혀를 쭉 내미세요 하면은 봐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있는 이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난데 여자들은 보면은 진짜 이러고 말아요. 요 보건소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여학생들 자, 혀 써봅시다 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팍 나오죠. 아, 그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혀를 쭉 내밀라. 환자 앞에서 갑자기 웃는 것도 조금 그렇긴 그래요. 근데 이 혀를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 와 가니까 입이 좀 뭐랄까 뻑뻑하기도 하고 좀 마르기도 하고 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새고 나서 한번 혀 한번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혀를 갖다 이 사진을 찍어서 밤새기 전, 밤샌 다음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안 나면은 밤새 잤다는 거예요. 그죠? 밤새 자면은 뭐 별 차이 안 나겠죠. 그래도 밤새 자도 아침과 저녁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밤을 샜다 하면은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혀를 보는 것도 기본은 음양론이다. 아, 혀 색깔이 붉다. 음이에요, 양이에요? 양. 붉어지면 그럼 양이니까 양적인 증상들. 열이 나겠네. 또 자 붉어지기도 하고 양적인 증상에서 혀가 양적으로 변한다 했을 때 붉어지는 것, 혀가 붉어지는 거 말고 또 혀에는 위에 태가 끼죠. 태. 자, 태의 색깔도 변할 수 있겠죠. 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태의 색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 껴있는 태 껴있는 거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거 봐줘도 돼요. 안 봐요? 거부하는 거예요? 수업 민망하다고 수업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습을 거부한다? 안 되지. 자, 옆 사람 거 봐주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번 보거나 했을 때 아마 지금은 태가 좀 노란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태가 좀 노랗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밤새고 나서 한번 딱 보면은 노랗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럼 노랗게 됐다 하면은 열증이에요? 한증이에요? 한증, 열증, 노랗다. 좀 하얗다. 흰 태가 많이 꼈다. 하면은 한증, 열증, 한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도 변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으로 이런 모든 걸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어떻게 관찰하냐. 얼굴 전체를 보면서 해당되는 부위에 뭐가 있다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혀는 훨씬 더 쉽게 나타나죠. 한열만도 굉장히 쉽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혀를 가서 보고서는 진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료실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료실 거의 자연광에 비슷하게 조명을 꾸며 놓아야지 되는 것이죠. 난 파란색 조명 파란색 조명 좋아한다고 파랗게 해놓으면은 환자 얼굴 색깔부터 다 파라니까 이 사람은 다 간의 병증이다라고 험악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또 혀에서는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조스바 알죠? 조스바 알아요? 네, 조스바를 먹고서 혀를 한번 보세요. 빨갛기도 하고 보라색도 나오고 딱 환자가 왔는데 딱 와서 혀를 좀 봅시다 하고 혀를 봤는데 혀가 보라색이에요. 큰일 났다. 이 사람 이 정도 이 태가 있으면 이거 죽을 병인데 최소한 열이 한 38, 9도 나와야 되는데 어디 안 아프세요? 막 했는데 왜 이러세요? 나 멀쩡해요. 혹시 뭐 먹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염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혹시 먹었나 안 먹었나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혀를 긁고 와라 하면 안 돼요. 혀를 검사할 때 혀는 막 양치질 하면서 혀까지 막 긁어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면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혀를 한번 쫙 보는 거. 그것이 가장 정확한 상태가 되죠. 깨끗하게 한다고 열심히 닦으면은 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 태를 다 없애니까 그 태가 또 다시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망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이야기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절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사이버 강의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있죠. 진단에 대한 게. 한 번 더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망진에 대한 거 있고 절진도 시간이 꽤 걸리고 실제로 맥을 좀 잡아봐야 돼요. 맥은 누구 맥 잡아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맥. 내 맥을 항상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한손 나오고 감싸서 손목을 감싸서 잡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래요. 이렇게 감싸는 거. 감싸 잡아야 그래 환자를 볼 때도 이렇게 잡죠. 앞에 환자가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딱 맞죠. 내가 잡는 거랑 똑같아요. 환자의 왼손은 내 오른손으로. 그죠? 그러니까 환자 이 왼손이 나오는 걸 내 오른손 잡는 것처럼 환자의 왼손을 내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총관적 맥을 잡는 부위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거는 내가 6년 동안 하라 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쭉 하는 자기 맥을 기본으로 잡고 뭐 진단학 시간에 배우면서 다른 사람 맥 잡으라면 다른 사람 맥 잡아야죠. 내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다른 사람 맥도 잡으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맥 잡아서 아 맥상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꼭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 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갑자기 꽉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때 맥 잡으면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깜짝 놀랐으니까 맥이 바뀌어야지. 안 바뀐다. 내가 맥을 잡아 똑같다 하면은 내가 맥을 아직 잘못 잡는 거예요. 금방 그 전의 상태하고 놀란 다음 상태가 맥상이 약간 변화가 있네. 약간 더 뛰겠어요? 덜 뛰겠어요? 깜짝 놀란 다음에 맥이 좀 혼란스럽겠죠. 꽝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내 기운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크게 흔들리니까 맥상도 좀 더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이 맥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세밀한 감각을 찾아내는 거. 이건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니, 누가 가르쳐주면 쉬워요. 가르쳐줬는데 몰라? 한번 또 해봐. 그래도 안 돼? 그럼 외워. 또 해도 안 돼. 또 해. 또 안 돼. 그럼 또 할 때까지 계속 시키면은 하겠는데 맥이란 건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스스로 습득하는. 아까도 말했던 그런 만시간. 어떤 놈이 만들어놨나 참 만시간 누가 만들어놨나 참 말은 쉬운데 그 만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만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맥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지금 뭐 내가 만시간을 이거 몇 개 하면 돼 만시간 채우겠다 이럴 건 못하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맥을 잡으면서 내 스스로 그 맥을 파악해 나간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뭐 진단 중에 망진을 이야기했는데 뭐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없죠.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나도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 아마 진단의 맥진 부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중간고사는 잠시요.